서울 마포구 작은 원룸 새벽 2시. 창문에 빗방울이 맺히고 가로등 빛이 유리를 타고 방 안으로 흘러듭니다. 마감을 끝낸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수진 씨 29살. 노트북을 덮고 이불 속으로 막 들어간 그 순간 소리가 납니다. 타박, 타박, 타박. 발소리입니다. 작고 리듬감 있고 망설임이 전혀 없는. 주방 쪽에서 출발한 그 걸음은 어둠 속에서도 목적지를 정확히 압니다. 침실 문을 지나 매트리스 옆으로 폴짝. 7살 믹스견 다리입니다. 다리는 수진 씨의 발치에 동그랗게 몸을 말고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스르륵 잠에 빠집니다. 현관 옆엔 보온 쿠션이 깔린 강아지 침대가 있습니다. 수진 씨가 직접 고른 것이죠. 다리는 거기서 밤을 보낸 적이 손에 꼽습니다. 처음엔 낯선 공간이 싫은가 싶었어요. 수진 씨가 말합니다. 이사 전에도 똑같았다는 걸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건 낯설미 아닙니다. 외로움도 분리불안도 버릇도 아닙니다. 다리가 매일 밤 수진 씨의 침대를 고르는 행동 속에는 1만 5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진화의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엄마가 갓난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와 똑같은 신경화학 반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으면 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온몸으로 전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진 씨와 다리의 밤을 따라가며 그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치에서 잠든 그 아이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심리학 개론과 함께 해주세요. 수진 씨가 다리를 처음 만난 건 4년 전 비 오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퇴근길 골목 어귀 박스 안에 웅크린 작은 몸. 온몸이 젖어 있었고 사람을 보자 더 깊이 움츠러들었죠. 수진 씨가 손을 내밀자 다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임시보호만 하려고 했어요. 수진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못 보내겠더라고요. 집에 온 첫날 밤 다리는 현관 쪽 구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리고 등을 벽에 붙인 채 잠든 것 같으면서도 작은 소리 하나에 번쩍 눈을 떴죠. 이건 다리만의 습성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개의 조상 늑대에게 잠드는 순간은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경계를 푸는 순간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늑대들은 반드시 무리 곁에서 잠을 잤습니다.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추위를 이기고 누군가는 귀를 세우며 번갈아 경계를 섰죠. 혼자 떨어져 잠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포식자의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본능은 유전자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자는 동안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안전하다. 이 오래된 기억이 다리를 매일 밤 수진 씨의 침대로 이끄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리가 집에 온 지 닷새째 처음으로 침실 문 앞까지 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코만 들이밀고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죠. 열흘째엔 방 안까지 들어왔지만 침대 밑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보름째 되던 날 밤 수진 씨는 발끝에 닿는 따뜻한 온기에 잠이 깼습니다. 다리가 매트리스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 씨는 몰랐습니다. 다리가 보름 동안 한 일이 단순히 새 집에 적응하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이 사람 곁에서 잠들어도 안전한가를 시험하는 아주 오래된 본능의 절차였다는 것을요. 수진 씨에게는 마감을 끝낸 날 빠지지 않는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노트북을 덮는 순간 다리가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수진 씨의 팔뚝에 앞발을 턱 올리고 눈을 맞추며 가만히 있죠. 수진 씨는 다리의 귀 뒤를 긁어주며 말합니다. 수고했어, 우리 다리. 길어야 2분. 하지만 수진 씨는 이 2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순간 두 생명체의 뇌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일본 아자부 대학교 연구팀이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30쌍의 반려견과 보호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동안 옥시토신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옥시토신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화학 물질입니다. 사랑과 유대감의 호르몬이라 불리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개가 보호자를 바라보면 보호자의 옥시토신이 올라갑니다. 동시에 개의 옥시토신도 함께 올라갑니다. 보호자는 자연스럽게 개를 더 쓰다듬게 되고 개는 더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이 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연구진은 이것을 옥시토신 되먹임 고리라고 불렀습니다. 지구상에서 오직 인간과 개 사이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같은 실험을 사람이 키운 늑대에게 적용했을 때 이 고리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신체 접촉은 이 고리를 증폭시킵니다. 반려견을 단 10분만 쓰다듬어도 사람과 개 모두의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진 씨와 다리가 매일 밤 같은 이불 안에서 보내는 7, 8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체온이 맞닿고 숨결이 섞이고 무의식 중에 손이 다리의 등을 쓰다듬는 그 긴 시간 동안 두 생명체의 뇌는 쉼없이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안전해. 너는 사랑받고 있어. 이건 습관이 아닙니다. 1만 5천 년에 걸쳐 인간과 개 사이에서만 특별히 진화해온 유대의 생물학입니다. 수진 씨가 잊을 수 없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가을 3개월간 이어진 대형 프로젝트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고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한 그날. 다리는 평소처럼 발치가 아닌 수진 씨의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두 앞발로 가슴을 꾹 누르며 눈을 가만히 맞추고 있었죠. 아무 말도 안 해줘도 됐어요. 수진 씨가 말합니다. 그냥 거기 있어줬으니까. 이 경험은 과학으로 설명됩니다. 개는 사람의 감정 변화를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톤의 미세한 변화, 호르몬 냄새의 차이, 심장 박동의 불규칙함까지. 수만 년 동안 인간 곁에서 살아온 개들에게 이것은 타고난 능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가 통증이나 불안을 느낄 때 개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함께 올라갑니다. 당신의 고통이 곧 그 아이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자는 것이 수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진이 40명의 성인과 반려견을 대상으로 7일 밤 동안 수면의 질을 측정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로 보면 개가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때마다 보호자의 수면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가자 대부분은 개가 곁에 있을 때 더 편안하고 아침에 더 개운하게 일어났다고 보고했습니다. 2024년 핀란드 위바스킬라 대학교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연구진은 30쌍의 반려견과 보호자의 심박 변이도를 측정했습니다. 심박 변이도란 자율신경계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높으면 편안한 상태, 낮으면 스트레스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한 보호자와 반려견은 심박 변이도 패턴이 동기화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차분하면 개도 차분해지고 보호자가 긴장하면 개의 신경 상태도 따라서 변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 이 동기화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매일 밤 수진 씨와 다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서로 다른 종의 두 신경계가 밤새도록 조용히 서로를 조율하고 있는 것. 수진 씨의 심장이 느려지면 다리의 심장도 따라 느려지고 다리의 고른 호흡이 수진 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건 일방적인 돌봄이 아닙니다. 상호 치유입니다. 그 아이가 매일 밤 침대에 올라오는 건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도 가족이야. 나도 여기 속해 있어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침대는 집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곳에 허락된다는 건 그 아이에게는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수진 씨가 다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듯 다리도 수진 씨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말없이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 당신도 알고 있나요? 매일 밤 당신 발치에 와서 눕는 그 아이가 사실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신뢰를 건네고 있다는 것을. 포근한 자기 침대도 있고 따뜻한 소파도 있고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는데 매번 당신을 고릅니다. 그게 그냥 버릇일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냄새, 당신의 심장 소리, 당신의 온기.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안전이고 평화이고 집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진 씨에게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매일 밤 어김없이 당신 곁에서 잠들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면 그 변화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개는 습관의 동물입니다.
깊이 뿌리내린 행동이 갑자기 사라지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반려동물이 왔거나 집에 낯선 사람이 생겼거나 생활 패턴이 바뀐 것처럼 사람에게는 사소한 변화가 그 아이에게는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수면 환경의 변화는 개가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최초의 행동적 신호 중 하나입니다. 침대에 뛰어오르기를 멈춘 그 아이는 바닥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어딘가 아픈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반려견의 경우 밤 시간 행동이 불규칙해지는 것은 인지 기능 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8세 이상 반려견의 약 35%가 이런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러니 매일 밤 당신을 찾아오던 그 발소리가 멈추는 날이 온다면 제발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침묵 속에도 그 아이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요. 수진 씨는 요즘 잠들기 전에 하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불을 끄면 어김없이 타박타박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리가 침대 위로 올라와 발치에서 한두 바퀴 빙글 돌다가 동그랗게 자리를 잡으면 수진 씨는 손을 뻗어 다리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으로 전해지고 다리는 깊은 한숨을 한 번 내쉬며 온몸의 긴장을 풀어냅니다. 예전엔 그냥 잠들었어요. 수진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는 알아요. 이 아이가 오늘도 나를 골랐다는 게 얼마나 큰 말인지. 반려견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작은 몸을 당신 발치에 기대고 따뜻한 숨을 내쉬며 꼬리를 동그랗게 말아 올립니다. 이 단순하고도 완벽한 몸짓이 그 아이의 언어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안전이고 평화이고 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아이도 당신에게 같은 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따뜻한 체온 속에서 녹아내리고 거친 하루를 버텨낸 당신의 어깨에서 힘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그 순간. 그건 그 아이가 매일 밤 당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위로였습니다. 오늘 밤 그 아이가 당신의 침대 끝에 와서 누워 있다면 잠깐 손을 뻗어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 주세요. 그래. 나도 내 옆이 제일 좋아. 그 밤은 당신과 그 아이 모두에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반려견은 오늘 밤 어디에서 잠을 자나요? 그 아이만의 잠버릇 또는 당신 곁에서 잠드는 모습 댓글로 들려주세요.